자, 재밌는 짤 시간인데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했냐. 폴더 인사를 했어. 아이고. 국민께 감사한 거예요. 네. 아,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 구하는데요. 비교를 해봐야 네. 우리의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지 압니다. 윤석열이 기자회견하고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절 같은 거 안 해. 다시 한번 보여줄까? 꼭 봐야 되나요? 절 같은 거 안 해.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기자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네. 아 이제 그만하자. 그냥 그러고 저러고 그냥 나가. 그러니까 쟤는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대통령도 뭐 기자들 앉아 있고 입퇴장 하는 거 좋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자들한테도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 너무 다음은 풀어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기자회견 장면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기자들 옷 톤을 한번 보세요. 왜요? 자유스럽잖아요. 양복 입은 사람, 그냥 뭐 입은 사람 톤이 되게 자유스럽잖아요. 윤석열 때 한번 볼까요? 톤? 진짜 시꺼먼네. 넘겨주세요. 이게 권위주의의 상징 같은 거죠. 넘기라고. 넘겨주세요. 네. 그게 뭐냐면 요게 지금 새까맣잖아요. 이게 이런 거 있어.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기자가 국민을 대표했는데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안 일어섰잖아 오늘은. 네. 윤석열이 들어올 때 다 기립하잖아요.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 우리도 기립시킵시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대통령의 의자와 기자들의 의자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런 태도잖아요. 기자들이 앉은 의자하고 대통령 의자가 똑같다고. 근데 저거 노린 거예요. 아, 네, 참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면요. 역대 대통령 저러 뭐 국민과의 대화한다고 막 세트 만들고 돈 들여갖고 막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세트 만들고 뭐 이상한 맞아, LED 맞아. 걸고 막 기획하고 막 뭐 위에 막 지미집 올라가고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 보세요. 그냥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 세워놓고 그냥 국민들이 알고 싶은 화려한 세트가 아니죠. 기획이 아니죠. 이재명의 국정 철학, 국정 운영 방식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통령은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걸 알고 싶은 네.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컨텐츠가 빵빵하면 다른 거 다 그렇지, 필요 없죠. 그렇죠. 다 허세죠. 원래는 저 영빈관에 가운데 대통령 자리를 놓으려고 했대요. 근데 뒤통수만 봐야 되는 기자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타운홈 밀팅 하듯이 왜 그러면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뭐 하나 끼고 막 돌면서 아니면 대화하시는. 대통령 무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국처럼. 그것도 돈 들잖아요. 그렇지. 돈 드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오늘의 그게 뭐 차이는 필요해. 뭐냐면 윤석열 때는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하면 기자들이 일어섰고 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들어온 뒤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나중에 자발적으로 일어섰고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처음에는 앉아있다가 저는 너무 담백하고 윤석열 기자회견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딱 들어보니까 하나만 한 얘기가 대부분이야. 맞아. 5박 6일 밤새서 연습했겠더라. 이 발언 났으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근데 오늘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었죠. 그냥 꼭 딱 필요했고. 즉문즉답 내 생각 그대로 얘기해. 저는 진짜 담백해서 좋아요. 저는 그래도 그런 기획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행사 같은 주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행사들도 보면은 너무 설탕을 많이 뿌렸어. 그냥 그런 거 보기도 싫어. 대통령 얘기 하나만 한 얘기 내가 들으려고 저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세트가 왜 중요해? 그렇지. 자. 왜 중요해? 그 다음 건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끝난 뒤에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님들 나가실 때 명장이 만든 샌드위치 받아가세요. 그렇죠. 그 베이커리가 이름이 김용현 베이커리입니다. 용현 떡도 있었잖아. 워낙 흔한 이름이긴 하지. 네. 저기 여의도에 있나요? 아니요. 저기 서촌에. 청와대 근처. 네, 청와대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영빈관이니까. 아, 그러네. 네. 난 또 순간 여의도라고 어. 착각을 하는데 네. 용산이거나. 네. 저기가 길가에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 분이 이제 가게 중에 점심 하나예요. 시간 때 사실
뭐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저분들이 좀 늦게 끝났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이제 원래 이제 윤석열 같으면 계란말이 굽고 막 해야 되는데 고기 구워주고 등심을 했었어야 구웠겠죠. 되는데 탁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영빈관님 윤석열이 쓸 때마다 1억씩 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지금 샌드위치하고 음료 이렇게 준비해서 기자들한테 나눠줘. 아 열받는 게 뭐냐면 국가기관을 쓰는데 이벤트 업체를 부르다 보니까 한 번 행사할 때마다 1억씩 들었다. 맞아요. 요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축포 터뜨리고 뭐 이벤트 근데 거기에는 또 그게 있었잖아. 그 업체들이 또 김건희 관련 업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느껴지니까. 그리고 호텔에서도 굉장히 많이 행사했어요. 맞아요. 신라 호텔 많이 했고. 돈 엄청 갖다 퍼준 거예요. 예. 자 다음 오늘 가장 시원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 아 못을 박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일본에 관해서도요. 굉장히 전향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오부치 선언처럼 일본의 입장도 나와야 된다. 양보한 게 아니라 논란을 안 만들면서 할 말은 따박따박하는.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러브버그. 요즘에 러브버그가요 장난 아니게 많아가지고 예, 서울에 온라인상에 많다고 그 자체가 지금 이슈. 논란도 되고 이슈도 되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 안철수가 혁신위원장 됐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메스를 들려고 하니까 익충이라고 전해줘. 익충이라고. 아 웃겨. 이게 지금 나중에 지금 러브버그도 익충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브버그 익충이라는 대표적인 게 벌이 사라지니까 러브버그가 꽃의 수분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익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러브버그가 그거 있잖아요. 저 신맛이 나서 새들이 잘 안 먹는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요? 신맛이 세게 나가지고. 아. 근데 최근에 무슨 저 이거 관련된 지금 곤충 학자가 한 말이 언론에서 화제가 된 게 뭐냐면 러브버그는 7월 중순쯤에 사라질 거다. 참새가 잡아먹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또 온라인에 화제가 됐거든요. 저 새는 이로운 새다. 익충, 이조 뭐 이런 거지. 네. 아니 근데 네, 이제 저 하나 어택동이. 논평 하나 됐어요 오늘. 뭐. 아니 안철수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테러 암살 사건에 대해서 목에 잠깐 긁힌 것 같고 쇼했다. 맞아요. 의사 출신 맞아 이 의사 사람이 출신인데 그런 식으로 발언해도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왕따라서 외톨이니까 혁신위원장 시킬 거 아니야. 네가 뭐 외톨이인데 해봤자 뭘 하겠어. 맞아요, 바지, 맞아요. 바지. 그런 세우는 주제에 거죠. 말이지. 어? 맞아요. 아직도 그 사과를 안 했길래 제가 논평 하나 세게 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그 안철수 쪽이 돌리는 저 웹자보가 난 너무 웃겨가지고 저 수술복 입고 나온 솔직히 안철수가 지금 수술이나 해봤겠어요? 수술 안 한 지 수십 년 됐잖아요.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하니까 댓글들이 다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건강하세요. 왜냐하면 저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와갖고 막 맞아요. 버벅거리고 막 했던 네. 기억이 나지 말 않습니까? 이상하게 하고. 근데 저 때는 수술도 아니고 저 때 코로나 때잖아요. 네, 이제 저렇게 연출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설탕을 너무 그냥 맞아요. 뿌린다. 쇼잉하는 거지. 국민 수준을 맞아. 이 지금 개지로 하는 K 거지. 컬처 시대에 저런 연출은 이제 통하지 그냥 안 되면 그냥 담백하게 해라. 맞아. 지금 사실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치는 시작점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아닙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대출 규제 후폭풍 서울서 계약 취소만 164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끌하면 큰일 나요. 네. 돈 빌려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차분하게 모으면 돈을 빌리지 않고도 사야 된다. 그렇죠. 자, 가격 정상화가 좀 돼야죠. 이 다음 게 재밌어요. 김영삼 정부 때 한덕수. 여러분 저는 호남 출신이 아닙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되니까. 네. 여러분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자 내란 정부가 되니까.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호남을 이제 지웠어. 지웠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김영권 전 의원 부인 임미애 현 의원이 여기다가 저분은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임미애 의원이 성미령 지금 장관한테 저분이 농민 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래봬도 임미애 의원이 이화여 때 총학생회 출신이에요. 멋있어요. 근데 농사 짓던 분이야. 임의원이 소를 그렇게 많이 키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소를 한 20마리 넘게 키우더라고요. 어. 성미령 장관 불러서 앉힌 임미애 10여 분간 맹폭에 혼미한 성미령 했는데 김영건 의원이 예결위 질의가 하고 싶어서 잠은 어떻게 잤을까?
남편이에요, 남편. 예. 너무 이제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 호남하고 영남에서 우리 농민 출신 민주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많아요. 지난 3년간 고생하시는 치열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웠고, 근데 이제 송민영 장관 유임되니까 사실 속마음이 조금 쓰리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런 것보다 송미령한테 그랬잖아요.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어보라. 마냥 저거 뭐 대통령이 유임시켰다고 그래서 찬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요. 계속 때려야 돼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수사 쇼핑하고 있는데요. 9시 출석 특검 마티에 지금 무인기 침투 녹취록까지 지금. 무인기가 좀 무시무시하네. 10시는 없나?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된 부작용의 사례. 시한과 결론을 정해두고 탈옥시켜주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두고 의혹을 덮어주고 이거 심우정이가 나가면서 한 말인데 사실은 그게 다 돌려받았죠. 그렇죠. 저는 진짜 무인기 건 진짜 사실이면 네.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이에요. 네, 사형감이에요, 진짜 진짜. 우리 다 죽을 뻔한 거 아니야. 맞아요. 전쟁 나면 다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맞아. 그렇죠. 저런 나쁜 자식이 있습니까? 맞아. 자, 국가 반역자들. 그러니까 어휴, 자, 정말. 다음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형 금지해가지고 조사자를 선택하시오. 검사, 경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리 한길 건진.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 날짜를 선택하시오. 7월 5일. 근데 사실 사형 금지 특검은 지금 사형 금지를 시켜놨는데 사형 금지하고 있다. 눌러도 안 된다. 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현수막이 엄청 걸렸는데요. 윤석열 생양아치야 간판 가야지. 저게 이제 정치 한 잔 그 유튜브의 이벤트라고 해요. 네. 윤석열 웃기네. 저거 말고도 지금 엄청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지금 내란 속에 외환 속에 윤석열 사형 한두 잔이 정치 한 잔 지금 나발 독립군 무죄이면 무엇 때문에 첫날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였는가? 아니 근데 왜 그거 안 하지? 뭐야? 윤석열 그거 있잖아. 뭐 검찰청이나 그 대검 거기에 조화 막 장악하는 막 거? 좀 넣지 왜? 조화 그러게. 뭐 한 300개 그게 좀 돌리지 그래. 싹 사라졌네요. 돈 내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데모도 좀 하고 열심히. 진짜 안 하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돈이 없는 거죠. 응? 김건희 한번 볼까요?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색의 기자들 멘붕 왜 저랬는지 아세요? 삼부토건이 이미 이사 가고 없었던 거야. 쉽게 표현하면 망했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거를 삼부토건의 주가를 올리려고 온갖 개수작했던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죽은 회사를. 그러니까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던 버릇 삼부토건까지 간 거예요. 그 바짝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저 김건희 엄마네 병원 14억 환수 통보에 윤석열 장모 요양원 대형 로펌 동원해 소송. 와, 이거 로펌 비용 얼마 줬을까요? 음. 저는 또 아름아름 해가지고 오빠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14억 환수에 도대체 야, 대단합니다. 14억으로 환수했다는 건 14억을 지가 날로 먹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국민 세금입니다. 이거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서류 조작해가지고 네. 없는 환자, 나이령 환자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건강보험에서 그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환수해 했더니 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억 내뱉는 것보다 로펌비가 덜 든다 네. 이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어제 나왔던 JTBC 단독인데 그냥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남동 관저 스크린 골프장 존재, 현대건설의 설치비 대납 요구 의혹도. 김건희 특검 측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설치됐었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JTBC 단독 취재입니다. 그동안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허름한 창고만 있다며 부인해왔는데 그걸 뒤집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대통령 경호처가 이 시설을 갖추면서 현대건설 측에 비용 대납까지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뇌물 혐의가 짙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게 특검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국정원 뇌물도 있고요. 현대건설한테 야 이거 니들이 돈 내. 이게 조폭이 아니면 뭐예요? 국가기관 이게 가능해요? 아니 이제 뭔가 반대급부가 있었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기업에서 미쳤다고 뭐 저기 뭐야 대통령실하고 무상 기부합니까? 저걸 해주고 그 5천만 원에 10배, 20배, 100배 되는 반대급부를 받았겠죠. 그걸 또 수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다음 게 뭐냐면요. 이 내란 특검이 지금 저 박지영 특검보가
공보 담당이라서 음. 언론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 뒤에 있는 게 검찰 마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뒤에 검찰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바꿨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특별검사라고 뒤에. 그러니까 특검이면서 지금 서울 고검에서 지금 저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네, 박은정 의원이 처음에 저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아마 그 장소 때문에 저기서 같이 브리핑을 하니까 저렇게 했을 네, 텐데 네. 지금 특검 사무실이 새로 생긴 이후로는 브리핑실을 따로 만든 거죠. 예. 자, 그리고 노정면 의원의 SNS입니다. 정권 잡았으니 개혁 의지 약해진다고? 그건 말로만 떠드는 정치 일대 얘기. 민주당은 지난 1년 내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다. 개혁은 말로 개인기로 이뤄낼 수 없다. 의지로 팀워크로 치열하고도 치밀하게 도모할 때만 가능. 이제 수학합시다. 곧 수학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하는 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게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은 관료들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전문 용어로 엿바꿔먹는 행위를 쏙쏙 넣을 수가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 때 확실하게 보험용으로 개혁성을 딱 감시하고 있어야죠. 아니 이재명 정부라도요. 의회는 감시, 견제 기능이 기본입니다. 개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짝 숨겨놓은 그거 잡아내야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경원이 국회 바캉스가 끝났다고 해요. 나경원 국회 농성 더 이상 무의미하다. 왜 저탄고지 한 번 더 하지? 아, 저거 일반 국민한테도 저거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시원한 혼자서 노점도. 그 몇백 평에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그러니까 저기 어저께 이제 김성태가 또 한번 세게 지르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받으니까 저걸 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색해가. 야, 이제 네. 뭐 김민석 이제 임명될 건데 내가 더 이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 김성태가 했던 말 삭발해라. 네. 뼈 맞았어. 그건 못합니다. 그건 뼈 못합니다. 맞았어. 자,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4일날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한대요. 300명하고 함께.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거점 도시들은 다 갈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광주를 갔었잖아요. 대전에 가 또 대전, 충남 대전, 쪽의 현안을 충청. 이야기하겠죠. 저기 지자체장님들 굉장히 지금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대전 과학도시 만들려면은 지자체장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자, 다음 박선원 의원 SNS. 네.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을 국민의힘에서 전원 불참한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표단속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당표 무더기 이탈이 두려워 아예 본회의장 입장도 못하게 한다면 정말 비겁한 행위가 될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자유투표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자기 무기명이잖아. 의원들 못 믿는 못 믿는 거예요. 거죠. 그 첫 번째로 지금 배치가 됐잖아요. 뭐 표결할 뒤에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뒤에 법안 표결이 돼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거 근데 저는 음. 박선원 의원이 음. 정말 이번 국회 스타 플레이어 중에 저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건강이 조금 안 좋아 보이셨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 진짜 마라도나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잘하셨죠. 너무 현란해. 자, 제이님 안철수가 올해 처음 착한 일 하나 했습니다. 보람 PD님을 웃겼습니다. GUSDN0649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재밌는 짤이었고요. 자, 근데